자, 이번에는 논어 위정편입니다. 위정편, 사기편에 의해서 두 번째 편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치하면서 도덕으로서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한다면 마치 북두성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여러 별들이 북두성을 향해 둘러서 있는 것과 같다. 정치를 도덕으로서 하는 게 북두성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여러 별들이 북두성을 향해 둘러서 있는 것 같다. 북두성은 뭔지 아시죠?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주변으로 별들이 일출운동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북두성이 제자리에 있는데 여러 별들이 북두성을 향해 둘러서 있다라는 말은, 맥락상 생각한다 그러면 북두성, 그러니까 이건 제자리에 다들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호위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잘 지켜준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제자리에 있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에 정치를 행하면서 도덕으로서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비자는 정치를 도덕으로서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죠. 한비자는 철저하게 상과 벌을 나누어서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게 하고, 해야 될 것들은 상을 줘서 권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도덕으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비자는 도덕으로서 정치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쓸데없는 이제 사적인 마음, 사사로운 마음이나 인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보통 일관되게 주장을 하죠. 한비자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공선생, 그리고 이제 보통 한비자의 그런 얘기는 공자나 이제 맹자 같은 사람들을 비판할 때 한비자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공자는 정치를 할 땐 항상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 도덕적인 수단과 그리고 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아마.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지.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300편의 내용을 한마디의 말로써 요약한다면 마음의 본바탕에 사악한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마음의 본바탕에는 사악함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못된 새끼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문장 하나, 뭐 자활, 시 300, 이런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무슨 지, 그다음에는 이제 왈, 사라 읽어야 되나? 사무사겠구나. 요 문장을 이제 과대 해석하면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나쁜 새끼 없으니까, 나쁜 새끼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열심히 이제 도덕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도록 해라, 그런 말이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착한 사람 밖에 없고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형이상학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주자나 맹자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죠.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자, 자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을 정령으로서, 정령이라는 건 정치적인 명령이요, 명령으로서 인도하고 이끌고 형벌로서 다스리면, 여기 법가적인 정치죠. 백성들이 형벌은 면해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백성을 도덕으로서 인도하고 예의로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부끄러운 마음도 있게 되고 또한 선행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치할 때 명령하고 그리고 형벌로서 이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형벌을 면하려고, 그러니까 형벌을 안 당하려고, 예를 들면 발 안 자르려고 이제 이거 안 하겠죠, 그죠? 뭔가를 안 하겠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지. 근데 그거는 형벌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이 예를 들면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이건 나쁜 짓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반대로 도덕적으로 다스려서 도덕적으로 이끌어주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나쁜 짓이니까 난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좋은 일을 찾아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도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한비자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한비자 얘기 자꾸 나오네. 한비자를 바로 전에 읽어서 그런가? 한비자는 반대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로운 마음, 사사로운 인정 때문에 자기 이속만 챙기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이속을 좋아하니까, 이속 채우는 걸 좋아하니까. 돈 들어온다는 게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편법이나, 그런 의미에서 이 편법이나 아니면 법을 몰래 어겨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놈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비자는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명령이나 형벌로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반되고, 그리고 둘 다 그게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타당성이 있어요. 상반되지만 한비자 방송하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재밌게 또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뜻을 세웠고 40살에 모든 사리에 의욕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고 60살에 귀에 들은 것을 순리로 받으려고 70살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끝나지 않았다. 요게 바로 그 유명한 그 구절이지. 지우학 뭐 부록 이런 거 있잖아. 원문 이렇습니다. 자왈 5 16 5 지우학 32 립 42 부록 52 지천명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부리구 라고 하는데, 종심소욕 부리구가 되게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다른 거는 나 착하게 살았다 그런 거니까 그렇다 치고 종심소욕 부리구가 되게 특이한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테두리를 돈 들음 잘했다.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내 손에 쓰레기가 있다고 치자. 내 손에 쓰레기가 있는데 손을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겠죠. 어딘가 버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 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그 어쨌건 쓰레기를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걸 버릴 텐데, 예를 들면 종심수욕 부류구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도덕적인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아무리 어떤 상황에 끼치더라도 나는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 나는 쓰레기통을 찾아 버릴 것이다. 그게 뭐냐면 도덕적인 게 자기 몸에 딱 체화됐다는 거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양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유는 얘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겠지. 나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난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도 안 하고 놀게 되죠. 자, 맹의자라는 거는 그때 노나라 대부입니다. 아무튼 그 노나라에 있던 그 정치인입니다. 자, 맹의자가 효도에 대해서 스승에게 물었다. 그러니 어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마침 번지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선생이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선생께서 번지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맹손씨가 나에게 효도에 대해서 묻기에 나는 어김이 없어야 된다 라고 했다. 번지가 어기는 게 없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별세하실 때에는 예절로서 장사를 치르고 그 후에는 예절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과장 확대 해석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 왜 굳이 이렇게 꼭 함축적으로 얘기해줘야 될까?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해주는 거지. 사실 어김이 없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겠어요? 여기서 어김이 없다는 건 예절에 맞게 잘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냐고. 아무튼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맹무백은 맹의자의 아들이랍니다. 깜짝이야. 맹무백이 효도에 대해서 물으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이 날까봐 그것만을 근심한다. 아까 그 맹의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줬죠. 맹무백한테는 다르게 얘기해줬는데, 아마 이거는 전후사정이 있었던 말 같아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다르게 할 때는 뭔가 맥락이 다르다는 거거든. 근데 이건 뭐 역사적인 맥락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건 맹무백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그렇게 물은 모양인데, 아무튼 자기 부모한테 잘해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자유는 공자의 제자 이름입니다. 자유가 효도에 대해서 물으니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의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음식으로서 잘 받들고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봉양하는 거죠.
개와 말도 사람이 모두 기르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느냐. 공경하지 않고 먹을 것만 준다고 잘 드린다고 그게 효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하가 효도에 대해서 물으니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부형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형이라는 건 이제 부모님이나 형이 어떤 일이 있으면 아우와 아들이 그 힘든 일을 대신 맡아야 하고, 술과 밥이 있으면 선생에게 먼저 자식이 하는 것을 일찍이 이 일만 가지고서 효도를 할 수 있겠느냐. 자, 넘어갑시다. 이것도 다 같은 말이고.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회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데 종일토록 내 말에 대해서 어김이 없으니 토달거나 아니면 예의 어긋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같았으나 나에게서 물러간 뒤에 그의 한가히 혼자 있을 때를 살펴본데,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있을 때를 보니까, 또한 내가 말한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니 아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아내는 똑똑하다 그런 말이고요. 맹해 보이는데 사실은 맹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보며 그 사람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어찌 자신의 본성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일을 보고 지나온 길을 보고, 그리고 언제 편안한지, 예를 들면 발 뻗고 누워 자는지 아니면 이제 예의 바르게 이제 앉아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걸 보면 금마가 제대로 된 인간인지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지. 안 어렵죠?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듣고 배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이치를 깨달아 안다면 남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자, 별다른 얘기 아니고,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원문을 이렇습니다. 자왈 온고이지신 하이위사의인데, 여기 이제 온고이지신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온고지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자왈,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한 가지 소용에만,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 다재다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공이 군자의 자격에 대해서 물으니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할 내용을 먼저 실행하고서 그 말은 뒤따라하게 된다. 말만 앞세우는 놈이 아니다 라는 거죠.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주변하면서도 편당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두루두루 하면서도 한쪽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도 편식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소인은 편당하면서도 주변하지 않는다. 소인은 저 같은 소인은 이제 고기만 먹으면서도,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음식들은 골고루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군자하고 소인은 다른데, 군자는 주변,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난다, 두루두루 친하게 된다 그런 말이고요. 편당이라는 거는 특정 사람들하고만 모여가지고 이제 파당이 이루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군자는 그렇다는 거고 소인은 반대라는 거죠. 군자는 보통 우리가 그 육아에서 얘기하는 성인 비슷한 겁니다. 아무튼 그 제대로 된 인간, 정치도 할 줄 알고, 아무튼 예의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인간도 똑바르고 착하고, 그런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군자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소인은 반대로,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닙니다. 악의물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지구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소인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엄밀히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범인이라 그러고요. 소인이라는 거는 군자 흉내 내지만은 군자가 아닌 놈들, 예를 들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인은 이제 군자하고 소인이 좀, 범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내용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대로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정치란 것을 본다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군자만큼은 아니고 이리저리 이제 못된 짓도 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모자란 사람을 보고 소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범인은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인이라고 해요.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뒤쪽에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아마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책을 읽어서 배우기만 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없으면 무지하게 되고, 아는 게 없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기만 하고 옛날 책을 읽어 배우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이 위태롭고 불안해진다.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인데, 멍멍이 왜? 공선생 싫어. 우리 집에서 제일 예의 없는 새끼가 저 새끼인데. 이런 건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책만 파고드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 말을 안 듣는 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딱 이제 그런 건데, 책만 파고드는 놈들은 되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아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루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해내는 것들만 맞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아니면 옛날 책 같은 거 보지,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읽지 않고 이제 자기 독단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 지식이. 예를 들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책도 읽고 자기 생각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공부할 때 보면 책만 읽는 새끼들은 좀 책으로 쥐패야 돼.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를 알죠. 그런 거 있잖아. 왜 책만 읽고 나서, 특히 경제학? 그래 씨발, 경제학 하는 새끼들이 많이 그래. 경제학 하는 새끼들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책 읽고 나서 있잖아. 막 무슨 금리가 내려가면 씨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지키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딱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방구석에서 나와야 된다. 책만 보는 새끼들한테는 방구석에서 나와야 된다. 지 말만 짓거리는 새끼들한테는 이제 방구석으로 들어가서 책 좀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뭐. 아무튼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단을,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여기서요, 정도에 어긋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공부는 아닌데 뭔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들. 자, 이단을 너무 공격만 하면 이것도 나한테 해가 될 뿐이다. 눈에 불을 켜고 막 주변에 모자라거나 못된 짓 하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닙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라는 건 여기서 중유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자로입니다. 자로. 칼 잘 쓰는 자로입니다. 자, 자로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라고 합니다. 정치 유튜버 하는 사람들 있죠. 정치 유튜버 하는 사람, 니들이 자주 보는 그 정치 유튜버 있죠. 그 사람들은 보면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태도죠.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모르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배울 수 있지. 자기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하면은 시부랄 자기 아집만 세지.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 다 그런 부류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존나 싫어합니다. 자, 자장이 녹봉을 구하는 방법을 물으니, 녹봉을 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벼슬 자리를 얻어가지고 연봉 협상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물으니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이 듣고서도 의심나는 것은 빼놓고 나머지만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과실이 적을 것이고, 많이 보고서도 미심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만 조심스럽게 시행한다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자기의 한 말에 과실이 적고 자기가 행한 일에 뉘우침이 적으면 녹봉은 그 속에 들어있다. 연봉 협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자, 노나라의 애공이 애공입니다. 애공이 노나라의 애공입니다. 자,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합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공선생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직한 사람을 천거에서 부정한 사람의 위에 두면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고, 부정한 사람을 천거에서 정직한 사람의 위에 두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부터 똑바로 쓰세요 라는 얘기죠. 요 얘기는 그때 역사적인 상황하고 좀 같이 보면 이야기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노나라의 전국은 그러니까 왕이 아니지, 그때 제후죠. 노나라의 제후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노나라의 이제 중신인데 이게 왕의 친척들입니다. 왕의 노나라 은공이었나? 은공의 동생들이었나? 아무튼 그 은공쯤에서 이제 왕가에서 갈라져 나온 귀족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삼환이라 그러는데, 세 집안이라 그래서 삼환이라 그럽니다. 환공이구나. 환공대입니다. 환공의 형제들일 거예요. 환공의 형제들에서 갈라져 나온 세 집안이 있습니다. 그걸 삼환이라 그러는데, 숙손씨, 개손씨, 맹손씨가 세 집안이에요. 세 집안. 그 집안들이 이제 왕보다 높은 권력을 쥐고 이제 나라를 지 좆대로 휘두르던 시점이거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공한테 공자가 노나라 예공한테 공자가 그 사람이나 똑바로 쓰세요 이 새끼야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봐도 이제 물론 정치에 대해서 좋은 얘기지만, 의미 있는 얘기지만은 역사적 맥락을 볼 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개강자가 물었다. 개강자가 바로 이제 개손씨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자, 개강자가 물었다. 백성들에게 윗사람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이런 일을 힘쓰게 하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바르고 크고 엄숙한 자세로 대한다면 윗사람을 공경할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게 하면 윗사람에게 충성할 것이고, 선인 착한 사람을 기용해 잘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게 하면 백성들이 힘쓰게 될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했다. 선생께서는 어째서 정사를 맞지 않으십니까? 왜 정치 안 합니까? 자, 선생이 말씀하셨다. 서경이 이르기를 부모가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정사에 시행한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또한 정사를 맞는 일인데 어찌 정사를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하고 잘 지내고 그런 것들 있죠. 가족들한테 잘하는 거, 그런 것도 또한 정사다라고 서경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공자가 변명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고차하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너 왜 백수로 지내냐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내 가족들한테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백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자, 공선생이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런지 알 수가 없겠다. 큰 수레에 채잡이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마귀가 없으면 그 수레가 어찌 능히 운행될 수 있겠느냐. 신의라는 게 바로 이제 수레 채잡이하고 그 다음 멍에마귀 같은 거라는 거죠. 신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반대로 이제 그게 없으면은 사람하고 뭔가 아무것도 못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다가요, 핸들이나 아니면은 막 문짝이 없으면은 그 차가 타고 나갈 수 없잖아요. 뭐 비슷한 겁니다.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자동차로 치면 핸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어 아니면은 뭐 문짝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쉬운 말입니다. 쉬운 말. 여러분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자장이 10세 일을 알 수 있습니까? 10세. 자유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0세상, 10번의 세상. 그러니까 왜 1세, 2세, 3세 이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긴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먼 미래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물으니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법을 그대로 계승했으니 줄인 것과 보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법을 그대로 계승했으니 줄인 것과 보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므로, 그러니까 은나라, 하나라, 주나라 사이의 예법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을 이제 고쳐서 정치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주나라의 예법을 계승한 나라가 있다면 비록 백왕조의 일이라도 미리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막 깽판 치는 그런 나라보다는 이렇게 이제 주나라의 정통성, 주나라의 예법을 그대로, 그러니까 주나라의 예법을 옮겨서 이제 계승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새로운 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보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이 말씀하셨다. 제사 지내지 않아야 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정의인 줄 알면서도,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제사 지내야,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인데 제사 지낸다는 거는 이게 제대로 된 예의에 맞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제사 음식을 바친다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아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는 거는 저 새끼는 용기가 없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위정편입니다. 위정편인데, 위정편에서는 주로 정치에 관한 얘기하고요, 정치에 관한 얘기가 반쯤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효도, 앞쪽에 왜 그렇게 효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효도에 관한 얘기가 또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모아놨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 효도하고 정치에 대해서 모아놓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위정편입니다. 위정편 다음은 8일편입니다. 8일편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은 매주 수요일 11시에 들어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